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꾸는 시간, 지방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24일에 공식 출마 선언하셨고요. 내가 왜 고양시장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시장 예비후보 김영환입니다. 고양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40% 가까이가 일자리와 경제, 30%는 교통, 20%는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경제, 국토, 교통 두루두루 경험을 가진 경제, 국토, 교통 정책 전문가입니다. 대통령직도 인수해본 경험이 있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인수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고양시정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시정, 도정, 국정을 모두 인수해본 경제 전문가,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 김영환입니다. 우리 고양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그 수요에 맞는 인재를 꼭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의 김영환 전 의원과 헷갈린다, 이름이 비슷하다,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그분들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후보님.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원을 했었고 김영환 전 장관은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의원인데 김영환이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 김영환인지 저 김영환인지,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입니다. 대신 이제 이름을 알리시는데 편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유권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짐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저한테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국회 전문가로 정책부장으로 한 10여 년 정도 국회에서 좀 활동했고요. 중앙에서도 각종 이제 선거 관련해서 많은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좀 치러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의원을 재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도의원 8년을 우리 도민들, 시민들과 함께 했었고요. 4년 전에는 또 고양시장 출마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아깝게도 2등을 해서 낙마를 했지만 이번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더 잡아서 1등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고양시장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 관련된 여론조사들 좀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대안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게도 최근 여론조사 두 곳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현 시장을 누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고양시에 필요한 일자리 경제,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좀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론조사하게 되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4년 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민 여론조사를 1등을 했고요. 당원 여론조사에서 2등을 했습니다. 4명 경선이었는데요. 그때도 시민들께서는 정책 그러면 김영환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도의원 시절에 고양시가 필요한 자족 경제,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를 유치했었고요.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방송 영상밸리 이 기틀을 마련한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시장하면 잘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재준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재임 기간에 다 첫 삽을 뜬 사업들인데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킨텍스 빼고는요. 예.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는요 원래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이름이 2012년부터 제가 이제 도의원을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12년부터 제가 그 유치 작업을 시작해서요. 2016년 7월 달에
유치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 자료나 이것들을 보시면 아마 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첫 삽을 두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치한 사람이, 이걸 가져온 사람이 성공적으로 기업 유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애정이 있는 사람이 경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산은 이제 고향을 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후보들이 참 많으신데 그동안 자족 도시를 위한 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인프라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 근데 행정 절차가 안 됐다, 이런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7월에 테크노밸리가 유치가 됐으면 사실은 행정 절차 섬세하게 정밀하게 거쳐왔으면 벌써 기업 유치를 위한 작업들이 끝났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양시 행정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CJ 라이프시티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막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2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뭐 한류천 문제랄지 행정 절차 때문에요. 네. 킨텍스 3전 시향도 계속 행정 절차 때문에 지체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시민들과 협의해서 이뤄내는 그 방법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속으로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되 빠른 진행을 통해서 고양시가 원하는 자족 경제도시, 이걸 하루빨리 조속히 완성해야 된다. 그게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족 도시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성남 같은 경우는 한 60% 됩니다. 네. 고향은 한 30%대. 개선 방안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세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남이 그렇게 재정자립이 높은 이유는요, 제가 도의원 당선됐을 때가 제1판교가 분양하던 때였습니다. 연 매출이 1판교에서만 110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산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게 된 계기도 됐었고요. 기업 유치를 해야만,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 지방세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2017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46%였습니다. 예.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요, 34.7%. 이거는 수입은 없지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또 교통부터 시작해서 복지 사업들을 계속 늘어나니까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요. 그 경제 도시, 기업 도시를 반드시 199 만들어내야만 이 재정 자립도 문제도 함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대책, 고향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연결이 가장 급선무일 거고요. 네. GTX 들어서고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일단 고양시에 지금 운행 중인 게요,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대곡서 사전이 곧 연결되고요. 예. GTX A 노선이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국토부하고 체크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이제 착공이 시작됐고요. 조만간에 이게 완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그것도 국토부하고 계속 제가 체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정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타당성, 용역 타당, 용역 검증 때는 지금 BC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빨리 가서 행정 절차 끝내고 착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심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외선, 고양선, 이 고양시가 해야 될 산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신분당선까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중앙 네트워크와 지방과 함께 복합적인 정책 능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들을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일산 신도시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30년 된 일기 신도시들은 노후화, 특히 분당도 뭐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하자는 그런 바람이 조금씩 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에 가까운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 하겠다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도심과 신도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다음에 구도심에서는 더욱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공약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태스크를 위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 문제를.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건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기금 확충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용역을 할 때나 안전진단을 할 때나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행정 절차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부분에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좀 해내는 거. 이게 어렵다고 자꾸 고양시가 뒤로 빠지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는 현장이든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이든 고양시정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책임 있게 대안을 놓고 또 평가받고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함께 거쳐야지 고양시정이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언급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정책만, 이 공약만큼은 내가 내세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젊고 유능한 경제시장입니다. 그리고 내건 게 경제도시, 기업도시, 자족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40%의 주민들의 요구, 경제와 일자리, 30%의 교통 문제 요구, 20%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 이거를 함께 충족시키는 시장으로서 검증된 정책 전문가로서 우리 시민들 앞에 좀 당당하게 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께 못다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길러낸 정책 전문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두 곳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일자리, 그리고 교통, 주거환경 개선 이 모든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정부에서, 또 현장에서, 중앙정부에서 함께 검증된 실력이 있는 김영환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